49제곱미터의 좁은 공간. 숨이 턱 막혀오는 먼지 속에서 하루 10시간씩 일을 합니다. 30kg이 넘는 원목도 거뜬히 옮기죠.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라?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내 나이 80이요, 80. 1938년생, 올해로 79세. 돈 좀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요. 얼마나 버셨는데? 그건 비밀이죠. 능비가 돈 버는 걸 얘기를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서민갑부 최고령 출연자 박재신 씨. 40년 동안 나무 깎는 한 길만을 걸어왔던 주인공.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은 좀 특이합니다. 아들 때문에 돈 버는 거요. 4년 내에 돈 모으는 것도 아들 때문에. 서민 갑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들 덕분이랍니다. 그가 오고 난 뒤 매출이 무려 4배나 상승했다고 하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박재현 씨, 그에게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돈 번다는 게 저 딴에는 쉬웠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신통방통한 아들의 비법 덕분에 이들은 요즘 돈 버는 재미가 한창입니다. 아버지의 40년 기술에 마중물을 부어 서민갑부의 대열에 오르게 한 아들. 함께해야 돈이 된다는 부자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 대전광역시. 돈 버는 비법을 알게 될까 여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이었는데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뒤에서 오신다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여기서 차 타야 된다 그러고. 이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를 않습니다. 조급함에 돌아다녀 보지만 간판 하나 없는 이곳. 더구나 돈을 벌었다는 분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기엔 낡은 슬레이트 건물들만 수두룩합니다. 넌 혹시 알고 있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여기에 그 서민갑부가 계시다는데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여기서 유명하시다던데? 아 여기를 한번 주위를 봐봐요. 서민이 하기도 어려운데 그 갑부가 여기 이런 데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갑부가 있어? 내가 그럼 여기 있지도 않겠네요. 나 아, 그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없어요. 여기 뭐 서민갑부 없는데 그런 거 모르는데요? 서민갑부 없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다 그러시던데? 처음 들어보는데 서민갑부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기. 주인공의 행방은 점점 오리무중.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서민갑부 분이 계시다는데 여기 호수랑 공장이 있지요 저기 저 차 있는데 그쪽이 예. 거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 저 뒤쪽이요? 예. 드디어 단서 발견. 희망을 품고 다가가는 제작진. 하지만 이곳이 공장이라고요? 그나마 문이 열려 있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오늘 안에 찾을 수는 있을까요?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칠 뻔했던 이곳. 의심 반 간절한 반에 들어가 보니 여기 공장 맞네요. 하지만 갑부의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 낡아버린 물건들만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장님 되세요? 예.
서민 갑부 맞으세요? 예, 많이 보였어요. 한 얼마 정도 버셨어요? 몇억 벌었는 거죠. 어렵게 만났습니다. 서민갑부. 이곳에서 사용하는 나무는 모두 편백나무. 하지만 가구를 만든다고 하기엔 좀 작은 느낌인데 이건 어디에 쓰이는 거죠? 아니 이건 지금 뭐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방기구 뒤집기 만들어요. 주방기구 뒤집기. 뒤집기요? 나무의 양옆을 자르고 나니 얼추 모양은 이해가 됐는데요. 이 투박한 나무가 어떻게 뒤집기가 된다는 걸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손으로만 각도와 힘을 조절해 모든 선을 표현하는 박재신 씨. 뒤집개 머리 부분을 비스듬히 깎고 머리와 손잡이 이음새는 곡선으로 만듭니다. 한번 깎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인데도 거침이 없는 재신 씨. 모양만 완성된 거 거치라고. 사포질 몇 번 했을 뿐인데 제법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재신 씨가 만든 뒤집개들을 한아름 들고 옮기는 이 사람. 바로 아들 재현 씨인데요. 이게 완성품이 아닌가요? 제 눈엔 마냥 좋아 보이기만 한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들 재현 씨는 또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끝낸 사포질을 아들 재현 씨가 또다시 반복하는데요. 조금 전 작업과 지금의 작업은 뭐가 다른 거죠? 아버님이 하신 거는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님이 이렇게 틀을 잡아주신 거를 제가 면을 부드럽게 해주고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선이나 이런 걸 좀 부드럽게 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사포라도 거칠기가 달라 깎이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마무리 작업은 좀 더 미세한 사포를 사용해 부드럽게 하는 거랍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게 또 얼마예요? 이거 하나에 10,000원입니다. 아 이게 10,000원이에요? 네. 편백나무 주걱과 뒤집개, 수저 세트들이 각각 10,000원씩. 하나에 10,000원짜리가 이렇게나 많아요? 이게 다 팔리면 엄청난 갑부일터. 얼마나 팔리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손님 한 사람 없는 이곳. 뭔가 잘못 짚은 걸까요?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오시나요? 안 오- 줄 알았는데? 안 오죠. 저희는 손님들 안 와요. 그럼 판매를 어떻게 해요? 아, 저희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주문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따로 안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럼 돈 버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제작진 오늘 여러 번 당황하네요. 얼마나 버셨는데? 그건 비밀이죠. 누구가 돈 버는 걸 얘기를 해요. 매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상황. 그때 카메라에 딱 걸린 아들의 수상한 움직임. 이거 돈이랑 관련된 건 맞죠? 주문 들었던 거 취합해 놓은 거예요. 아 그럼 그날 작업하실 거 적어놓은 네, 해서 이거 작업해서 오늘 보낼 양 그거 정리하는 거죠. 옳지. 주문은 곧 판매와 연결되는 법. 5만 원부터 7천 원까지 다양하지만 개수가 적지 않아 하루 생산량은 약 56만 원어치. 주문이 있으면 쉬는 날도 없는 이곳. 연 매출로 계산해 보니 약 2억 원이 넘네요. 이 공예품이라는 게 딴 제품하고 틀려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리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예? 제품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진짜 많은 그 제품에 공을 들여서 많이 팔리죠. 많이 팔리고 그 주문도 많이 오고 그래요. 뭔가 아쉬운 제작진. 이때 공장 뒤편에 쌓여있는 편백나무들 발견. 이게 바로 주방용품의 원재료 아닌가요? 이게 두께 따라 틀린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원 선? 한쪽 당요? 네. 그래서 또 계산해 봤습니다. 잘린 넓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디 보자. 나무판 하나에 약 25개의 주걱이 만들어지는 셈. 그렇다면 5만 원짜리 원목에서 나오는 순수익은 20만 원이 되겠네요.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왜냐면 나무가 가격을 따져서 그 물건 제품의 가격 책정을 따지면 그렇긴 한데 이 모든 공정들이 다 손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생각을 하고 정성하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비싼 건 아니에요. 손으로 만들어서 비싸다고요? 하지만 비싼 기계 대신 사포질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앞과 옆을 깎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시간을 재보니 모양 내는 것만 하면 3분당 1개꼴인 셈. 이거 너무 쉽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담당 PD가 자신 있게 도전해봤습니다. 뭔가 열심히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쉬운 게 아니네요. 아까운 재료만 버렸습니다. 이걸 여기서 하잖아요. 나무가 튀어요. 나오셔야 돼요. 아, 제가요? 네. 좀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튕겨나가는 나무 조각. 순간적으로 튕겨나가니까 이 벽에 맞아가지고요. 어디를 튈지 몰라요. 나무 쪽가니까. 지금 PD님 찍고 있는데도 저 불안해고 저도 신경 엄청 쓰거든요. 지금.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촬영했으니 걱정 마세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은 물론 쉴 새 없이 나무를 갈기 때문에 나무 분진으로 가득한 작업장. 49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나무 분진은 환풍기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나무 자루가 많이 날리는데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데 그 마스크를 써보고 해봤는데 마스크를 쓰면은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더워가지고요. 더 호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면역이 된 것 같고요. 나무 분진과 함께했던 하루가 마무리되고 그날 주문받은 것만 만들기 때문에 작업은 일찍 끝나는 편이라는데요. 몸에 붙어있던 먼지를 털어내는 것보다 더 깔끔하게 챙기는 것은 온종일 고생해서 만든 제품들. 그런데 포장해서 손님에게 보내지 않고 어디론가 가져가는 재현 씨. 제품을 보내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작업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 재신 재현 부자의 보금자리이자 재현 씨의 아내와 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여기는 저희 와이프고요. 얼굴만 제 딸은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하겠네. 소개를 못하겠네. 집에 돌아온 재현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늘 만든 제품들을 포장하는 일. 매장이 따로 없는 부자에게 집은 사무실이자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수저하고 젓가락 세트요. 다른 나무에 비해 피톤치드 발생량이 높은 편백나무. 항균 및 살균 작용이 뛰어나 웰빙 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포장에 더 마음을 쓰는 재현 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님 어머님들인데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요량으로 이렇게 제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들 주문을 하세요. 선물로. 부모님 선물용으로 주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포장에 많은 공을 들였던 재현 씨. 나무 먼지가 많은 작업장을 피해 집에서 직접 포장하는 번거로움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포장을 할 때 만들었을 때 정성만큼이나 또 포장도 정성이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담아서 보내드리는 게 아직까지는 더 그게 맞다고 생각은 또 들고요. 마루에 가득 쌓여 있는 건 일주일 동안 만들었던 주문 제품들. 이게 한 9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요? 네. 그럼 이게 다 하면 얼마예요, 그럼? 이게? 3만 원씩이거든요. 네, 90개면은 270? 270에서 300 사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편백나무 주방용품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두 사람이지만 이들에게 목공일은 옛날부터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불혹의 나이에 목공일을 시작한 아버지 재신 씨. 그에게 재현 씨는 35살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이리 와봐. 이거 좀 봐봐라. 이게 뭐예요? 목장도란다. 요즘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게 인기가 좋아. 에이, 그걸 누가 사요? 이거 기념품 가게 갖다 주면 사고 싶어도 못 살 거야. 이게 우리 가족을 부자로 만들어줄 게다. 하지만 어린 재현은 고된 목공일을 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예. 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봤지만 이렇게까지 고생한 줄은 일단 몰랐고요. 그리고 남들 어렸을 땐 다 그렇잖아요. 남들 뭐 주변에 잘 사는 애들 친구들 아버지를 보면은 뭐 이렇게 넥타이를 매시거나 이렇게 노동적인 일을 안 하고서도 이렇게 하시고 멋지게 저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어릴 때는 굉장히 싫었어요. 왜 아빠는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 맨날 왜 돈이 없어? 우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머리 쓰는 일 하자. 아빠처럼 저렇게 힘든 일 하지 말고. 알았지? 공부해. 목장도의 인기도 한철. 재신 씨가 새롭게 만들기 시작한 다식판 역시 돈벌이는 되지 않았고 어린 재현 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직업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기 시작한 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일상을 공유하게 된 재신, 재현 씨 부자. 여느 때처럼 사이좋게 출근을 했는데요. 작업장 공간이 워낙 좁아 옷을 갈아입는 것도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작업 전 부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 만들 주방용품의 재료인 편백나무를 가져오는 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제품에서 편백나무 진액이 나와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그날 만든다는 부자. 그래서 이렇게 힘쓰는 일이 아침마다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아니 안 먹어도 돼요? 무겁죠. 힘 좋은 아들도 있겠다. 나무 옮기는 일을 놓을 법도 한데 재신 씨는 자신의 손으로 나무 옮기기를 쉬지 않습니다. 무게가 한 얼마 정도 나가요? 그치요. 한 40kg 나가겠죠. 내가 다듬을 나무는 내가 직접 챙긴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좋으세요. 좋으시고 늘상 이렇게 해오셨던 일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름대로 또 드는 방법,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40년 동안 나무를 만져온 아버지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일. 아들이 다칠까 나무를 자르고 모양을 만드는 일도 아직까지 손수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부자만 있던 작업장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 식당에서 쓰는 건데 35, 45, 가로 45, 세로 35. 세로 35요? 예, 두께는 2cm가 좀 안 되게. 3대째 식당을 운영하다 할아버지가 썼던 편백나무 도마를 떠올렸다는 이 손님. 겨울철에는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다가 요즘 워낙에 날씨가 덥고 위생 문제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갖고 이참에 도마를 편백나무로 잘 저희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모든 제품을 부자가 손수 만든다는 소문이 난 탓에 간혹 특별한 주문을 하러 오는 손님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것은 바로 이 도마.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이면 도마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고 하네요. 도마는 주문이 들어와야지 만들어요. 또? 예. 왜 이건 미리 안 만들어놔요? 이건 나무 만들어 놓으면은 좀 색깔이 좀 변해요.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보기에 좀 안 좋지. 품질은 물론 외관까지 신경 쓰는 세심함이 느껴지네요. 도마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미세한 오차를 조정하는 샌딩기로 2차 손질까지 끝내면 아들 재현 씨는 도마의 모서리까지 신경 써서 손 사포질을 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손의 촉감을 이용해 최대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1시간에 걸쳐 부자가 힘을 모아 완성시킨 편백나무 도마. 작업장까지 찾아온 손님을 위해 특별히 배달까지 자처하는 재현 씨입니다. 짜잔. 진짜 제가 만든 거지만 진짜 예술이다. 손님보다 재현 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죠? 혹시 모를 불편함이 있을까 확인도 빼놓지 않습니다. 야, 깻잎 냄새하고 편백나무 냄새하고 섞이니까 막 식욕이 막 도는데. 기존에 이제 영업 시작을 하고 플라스틱 도마를 사용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지금 이제 박 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 도마를 제작을 하려고. 근데 이렇게 좋아한다고 반응이 오시면 기쁘세요 좀?
너무 좋죠. 되게 이렇게 표현을 과하게 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좋으면 좋다 이 정도인데 저렇게까지 얘기해 주니까 제가 옆에 서 있기가 지금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기분은 좋아요. 네. 이 일을 시작하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순간에 힘든 것들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보마 꽉제! 우와! 축하합니다, 보호망. 보호망한테 또 트로피 축하합니다. 젊은 시절 보험 설계사로 승승장구했던 재현 씨. 아버지, 어머니, 저 보호망 됐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잘했네. 장하다, 장해. 아버지, 저 돈 잘 벌어요. 제가 생활비 넉넉하게 넣어드렸으니까 이제 쉬엄쉬엄하게 하세요. 전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왜 굳이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뭐 돈 번다는 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지만 저 딴에는 쉬웠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 참 이게 돈 버니까 쉽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온 재현 씨. 아버지, 제가 이번에 고객들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수저 세트 300개 만들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아버지 능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일밖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쉬워 보였죠. 여보세요? 아, 예, 고객님. 무슨 일이시죠? 아니, 보험을 해지하시겠다고요? 여보세요? 아니, 갑자기 해지하시면 안 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화려했던 생활도 잠시 내리막길을 걷게 된 재현 씨. 고객의 계약 해지로 인한 환수금으로 생활은커녕 빚더미까지 껴안게 되고 맙니다. 왔냐? 잔인한 현실과 마주한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목공일을 외면했던 재현 씨. 우선 네 급한 불부터 꺼라. 그의 마음을 울린 건 아버지의 조용하고도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가듯 던졌던 말에도 늘 최선을 다했던 아버지. 참 살아오시면서 어렵게 살아오셨어도 남한테 실수 한 번 안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주변에서 돈이 없이 저기를 하셔서도 인정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따라가면 그 부분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현 씨 자신도 두 아이의 아버지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현 씨는 아버지 곁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게 한 4년 되는가 봐요. 내가 나이도 있고 일하는데 힘들고 힘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같이 하면서 판매도 지가 하고 할 테니 같이 하자 해서 그래서 같이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 젊은 애들 데리고 그런 거 그거 하자고 하겠지. 지가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한 지도 어느덧 4년째. 하지만 여전히 위험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은 아버지 재신 씨가 전담합니다. 아무래도 좀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위험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저를 잘 안 시키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냥 직접 하시려고 하시고.
재현 씨에게도 기회가 온 걸까요? 주문이 밀린 탓에 재현 씨가 톱을 잡았습니다. 주방 도구의 손잡이 부분을 만드는 중인데 이 불안한 소리는 뭐죠? 이거 밀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현 씨 큰일 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재현 씨,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물을 확인한 아버지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진짜 안 맞네. 아니 좀 여유 있게 잘랐어. 이렇게 안 보여? 분위기가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밀려나가서 저거 다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고정을 시켰는데 저게 좀 느슨해져가지고 계속 밀렸나 봐요. 근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라도 더 만들어 팔아야 할 텐데 오히려 비싼 편백나무를 망쳐 손해가 나게 한 재현 씨. 성공 비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아들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4, 5년 내에 돈 모으는 것도 아들 때문에 뭐 수십 배 늘었다고 봐도 되죠. 매출 상승의 주인공 재현 씨. 그는 어떻게 수십 배의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전 모처럼 부자가 힘을 합쳤습니다. 도마요. 예. 빵도마 손잡이 우려내려고. 아, 주문이 들어오면 디자인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이 수작업인 이곳. 디자인을 전공한 아들 재현 씨의 실력이 발휘됩니다. 거기에 웬만한 주방용품들은 보기만 해도 똑같이 만들어내는 재신 씨의 기술이 더해지죠. 아들이 합류하고 난 뒤 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새롭게 제작하는 물건들이 생겨났습니다. 빵 도마도 그중 하나인데요. 일반 도마와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곡선이 있는 빵 도마.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사포질이 필요한데 이 작업은 재현 씨의 전담 작업이라고 하네요. 큰 기계에서 할 수 없는 곡선 작업을 오직 작은 사포 기계만으로 깎아내야 하는 재현 씨. 아직 서투른 손놀림에 손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 저 사포에 또 흘렸어요. 가끔 이렇게 많이 다치세요? 예. 본의 아니게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가끔씩 잔잔한 이렇게 좀 여기를 다치고 그래요. 곡선이 중요한 빵 도마이기에 맨손으로 일일이 확인해가며 도마의 형태를 완성해가는 재현 씨. 재현 씨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빵 도마이기에 끝까지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로 코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을 위해 수없이 사포질을 해야 하는 제품들.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신경을 더 쓰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눈에 자꾸 띄어요. 미세한 것까지. 그래서 계속 손을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저 투박하기만 했던 나무가 재현 씨 부자를 만나 이렇게 우아한 도마로 재탄생됐습니다. 일하다 말고 사진은 왜 찍는 거죠? 뭐 찍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촬영하는 모습을 좀 찍느라고요. 뭐 사소한 것까지 틈나는 데는 다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올리고 그러거든요. 아니 이번엔 제작진도 함께 찍어요? 찍어야 할 사람이 뒤바뀌다니 정말 못 말리겠네요. 때 아닌 SNS 산매경에 빠진 재현 씨.
이거 아까 이거 사진 찍으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저 피디님 그 유명인 만들어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블로그 활동만은 빼놓지 않는다는데요. 아버지의 작업 모습은 기본, 가족들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틈틈이 올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제품을 알리는데 가장 큰 공은 블로그거든요. 재현 씨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블로그 홍보. 처음에 뭐 누가 아는 사람 없을 때 뭐 하루에 5만 원 팔기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5만 원, 10만 원 팔기도 힘들었어요. 5만 원 정도 팔면 제일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팔릴 때는 50만 원, 60만 원도 팔리니까요. 품질 알리기는 기본이고 만드는 이의 진솔함이 담겨져 손님이 꽤 늘었습니다. 제목이나 밑에 태그가 사람들이 뭘 검색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노출이 좀 많이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의 필요성을 몸으로 직접 체험했던 아들 재현 씨. 그 시작은 어느 날 찾아온 고객에서부터였습니다. 청백나무가 좋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혹시 빵 도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빵도마요? 네. 그건 어떻게 생긴 거죠? 아, 그게 일반 도마보다는 조금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손가락까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어떻게 안 될까? 혹시 연락처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동안 쪽에 손잡이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손잡이? 예, 그건 또 왜? 그 빵도마를 주문하셨는데 그 손잡이가 있대요. 도마는 말이야, 주문이 들어와야 만드는 거야. 기성품도 아니고 미리 만들면 안 되는 거지. 제품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방법을 고수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설득하기엔 재현 씨의 경력이 부족했기에 그는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 이거 수고 많이 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손님은 대만족.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우리 대박날 것 같아요. 빵도마 주문 신청이 엄청 들어왔어요. 여보세요? 빵도마요? 아, 예,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들어왔대요. 그렇게 손님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건 뭐 조리 수저나 조리 젓가락, 그 밥 수저, 밥 젓가락, 뭐 주걱 이 정도였어요. 였는데 그분들이 점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뭐 이런 제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엔 이게 트렌드다 해서 저희한테 만들어 봐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매출은 많이 올랐죠? 지금? 예, 많이 올랐지. 한 몇 배 정도 올랐어요? 뭐 장사가 좀 잘 되는 때도 있고 덜 되는 때도 있고 뭐 굴곡이 있겠지만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뭐 수십 배 늘었다고 봐도 되죠. 목장도를 깎아 만들었던 40년 전부터 날카로운 톱과 한시도 떨어진 적 없었던 아버지 재신 씨. 그의 세월이 손 여기저기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방심하면 자르다가 막 깎아내리다가 이게 또 토대를 이런 험한 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3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오랜 시간을 돌아 서로가 함께여야만 행복해진다는 결론을 얻은 그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잘 맞는 퍼즐처럼 완벽해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특별한 외출을 한다는 박재신, 박재현 부자. 그들의 데이트 장소는 다름 아닌 주방용품 전문점. 주부들의 장보기 필수 코스인 이곳을 남자 둘이 온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인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방용품을 살펴봅니다. 아버님하고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다 보니까 만드는 건 주방용품을 만드는데 이런 요즘 어떤 제품이 트렌드고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 이쁜가 이런 거 부분을 좀 많이 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시면은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보이세요? 예. 보면 만드는 거 쉽지요. 보는 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었던 재현 씨. 지금 요즘은 그 빵도마가 좀 많이 저희가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도마 쪽 관련된 거랑 그리고 요즘 또 국자를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안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국자 부분하고 디자인이 이건 좀 특이해서 이걸 좀 어떻게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습니다. 도마 종류하고요, 국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봤어요. 네.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자신만의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하루가 바쁜 아들입니다. 차로 3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밀양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한 부자. 그들을 움직이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닌 편백나무 때문. 침대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침대 그 맞는 나무를 좀 있으면 저희가 제재를 해가려고 해서 잠깐 온 거거든요. 갖고 있는 목재들과 형태가 달라 새로 편백나무를 주문하러 온 부자. 덕분에 아들은 아버지의 노하우를 하나 더 배워갑니다. 이런 건 이런 건 좋죠. 이런 거요? 이 껍데기가 다 까진 건 전부 갈라져서 껍데기 안 까진 거. 아 이렇게 껍데기 안 까진 거? 실질적으로 편백나무는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옹이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제재를 해보면은 이제 옹이가 많고 적은 거는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죠. 옹이가 적을수록 제품의 하자도 적다는 말씀.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나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토록 기다리던 편백나무가 부자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용으로 깔끔하게 재단된 나무들. 제가 봐도 색깔이 참 좋네요. 나무를 재단하고 남은 짜투리 부분까지도 열심히 챙기는 재현 씨 부자. 요만큼 나무가 있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조리 젓가락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안 버리고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럼요. 나무가 그리고 원래 비싸가지고 허투루 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재신 씨. 나무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무가 옹이 없이 좋아서요. 아,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무 보면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면 운전도 좋잖아요. 이 나무로는 옹이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신기하게 옹이가 없네요. 좋은 재료도 들어왔겠다.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 재신 씨.
프로젝트가 유달리 공을 들여 만드는 이것은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인 제품이라는데요. 그 정체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좋은 나무가 들어오자마자 만들었던 제품. 수상한 자루에서 나온 이것은 편백나무 큐브칩.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만들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새로 탄생한 제품만 100가지. 방향제 집안에 이렇게 곳곳에 놓여서 방향제 쓰시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을 그 놀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어린이집이나 뭐 놀이방에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근데 어른 나이 드시는 어른들은 근데 편백나무 큐브칩으로 해서 베개를 해서 이제 베개로 사용하시거든요.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홍보에 힘을 쏟으니 돈을 벌 수 있었고 손님들은 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재현 씨는 매출 4배 상승이라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퇴근한 늦은 오후, 재현 씨가 쉽사리 작업장을 비우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알려주신 거를, 이게 아버님은 오랫동안 하셨던 거잖아요. 알려주시는데 이게 아직도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연습 좀 하고 그러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얼른 아버님 연세 더 들기 전에 연습을 해서 얼른 제가 좀 빨리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 들어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늘었다는 재현 씨. 그마저도 가격이 비싸 버리는 재료로 연습한다는데요. 도마 받침대 양 끝에 이렇게 받쳐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아버님이 만드신 건데 저는 이 모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요. 이건 처음에 누가 이렇게 만들자고 하신 거예요? 이거 도마는? 도마요? 아, 이거 도마 받침대. 이거는 소비자 고객분이. 그것도 이렇게 요청 온다고 바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보자 하신 분은? 아니, 딱 누가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드세요. 하지만 생애 단 한 번도 목공 기술을 배운 적 없는 아버지. 오직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금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재현 씨도 이제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이어가려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잘 만들었나요? 79세인 나이에도 여전히 목공 일에는 소년 같은 열정을 지닌 아버지 재신 씨. 아버님이 고민을 하셨는데 2개를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받침대를 구상을 하셔서 그걸 주안점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버지의 열정에 작은 원동력이라도 되고픈 마음의 아들입니다. 엉성하게 이를 데 없네. 2개를 동시에 쓸 수 있게끔 만들었었던 건데 걸려요. 하나는 어정쩡하게 안 다쳐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그리고 한참 동안 작업장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이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작은 차이로 완제품과 불량품이 나눠지는 목공의 품. 인생 최고의 작품이 아들이었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뒤늦게나마 이해한 아들이 같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튼 내 상품을 인정받는 거, 이 늙은이 손으로 만드는 물건이 나가서 그 소비자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돈보다도 더 아주 기쁘고 참 좋은 일입니다. 제 좌우명은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딱 아버지처럼만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뢰를 잃지 말자. 제가 근데 어렸을 땐 몰랐지만 지금 와서 근데 봐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따라가면은 아버님을 보고 따라가면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렇게 내 인생 좌우명이나 이런 걸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서민갑부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고집과 이들의 변화를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는 어느 날. 작업장 안은 유난히 더 더웠습니다. 평상시에도 나무 분진으로 고생하는 재현 씨. 오늘은 거기에 비 오듯 흐르는 땀방울까지 추가됐습니다. 많이 더우신가 봐요. 예, 많이 덥네요. 왜 이렇게 더운가 모르겠네. 여기는 또 따로 이렇게 바람이 뚫릴 만한 공간이 아니어서 여기가 더 층통같이 좋네요. 예. 저 선풍기 하나로 그냥 아버님이랑 저랑 일하면서 같이 겨울을 버티고 있습니다. 35도가 넘는 작업장 온도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는 두 사람. 그래도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는 아버지를 챙기는 건 아들 재현 씨뿐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재신 씨가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선풍기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선풍기요. 하도 더워서 예. 선풍기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혹시 저 때문에 사오신 거예요?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셔서 선풍기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서로의 작은 부분까지도 살뜰히 챙겨주는 사이가 된 부자. 근데 그 일하니까 건강해요. 일하는 친구들 보니까 작년 틀리고 금년 틀리고 무섭더라. 나 앞으로 10년은 더 하지 싶은데 모르겠지. 살아봐야 알지. 앞으로는 저는 아이들 관련된 제품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유아용품이나 뭐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쪽. 그거 기술을 언제 배우시고요? 서둘러요. 배워야 되겠죠? 네. 노력만 기울이며 평범하게 살아온 40년 세월. 그가 흘린 땀과 정성에 마중물을 부어 서민갑부로 만들어준 건 아들의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서로가 함께하는 한 부자의 꿈은 늘 현재 진행형일 겁니다. 서민갑부의 세탁의 끝판왕이 떴다. 안 되는 건 없죠. 네, 맞아요. 네,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에 걸치는 것이라면 뭐든 빤다는 주인공. 한 3,500, 4,000원 번다고 봐야죠. 매출의 비결은 전국구 세탁. 뭐 서울, 경기 지역, 찍고 뭐 강원도까지. 회생 불가. 골칫거리 세탁의 종결자. 백남옥 씨의 이야기가 다음 주 방송됩니다.